행복해지려 애쓰는 그 노력이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행복을 쫓을수록 더 깊은 고립과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아주 차갑지만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지혜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자 환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운명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금세 지루함이라는 권태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덜 불행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쫓는 삶은 결국 험으로 끝나지만 고통을 피하는 삶은 평온에 가깝다고 강조했답니다. 큰 기쁨을 바라지 마세요. 그저 몸에 병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답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 원하는 삶에 있거든요.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원하게 되고 결국 소유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걱정과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그는 자발적인 가난과 단순한 삶을 권장했습니다. 욕구의 대상을 줄일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노예로 만들 뿐이잖아요. 덜 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인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어울리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타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개성을 깎아내고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사랑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외로움이 타인에 의해 버려진 상태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 온전히 대화하며 내면을 채우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하고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조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는 허상일 뿐이며 진짜 나는 오직 내 내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불행을 피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과 유흥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책 한 권, 짧은 산책, 깊은 사색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얻는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정신적 자산은 영원히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인생이 장미빛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삶이 원래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작은 평온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극히 현실적인 낙천주의입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세요. 그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느끼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예의와 예절이야말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까지도 말이죠. 이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깨트릴 권리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깊은 잠에 비유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삶의 끝자락도 그저 자연스러운 휴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군요. 죽음을 기억하는 태도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덜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쫓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덜 원하는 삶, 그리고 나 자신으로 충분한 삶. 이것이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고독이 찬란한 지혜로 바뀌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은 길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차가운 조언들이 당신의 차가운 현실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덜 불행해지는 연습을 통해 당신만의 평온한 영토를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 이 질문 하나만 꼭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믿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오늘 하루 10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지혜를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은 덜 버겁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